요즘 좀 완화되긴 했지만은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그 세제상의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 또 그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좀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 출신자들이 좋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외국어라든지 전문 지식 이런 게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극히 일부분의 대학생들만 그 좋은 직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 직업 교육, 이 마이스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강화해서 고등학교 출신자들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또 노동의 유연성 확보, 또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이 병행돼야 정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기 교수님 말씀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작년에 국가 고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상황에서 지역 수준에서 고용 계획이 수립돼서 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장기 지역 고용 계획이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전에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때 이렇게 종합 계획이 시도되다가 사실 해체돼 버리고, 지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그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그 논의도 있듯이 매우 중요한 장기적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해 혹은 뭐 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상해서 산업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뭐 노동정책이 이렇게 같이 한 군데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그런 종합계획 아래서 제가 볼 때 대구시가 좀 주력해야 될 것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88%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나오기 때문에 이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중소기업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돼서 11개 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제 모이게 됩니다만은 거기 이제 고급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좀 저소득층, 빈민층에 대한 이런 이제 일자리 문제는 역시 그 사회적 기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자리 창출을 이제 시장 부문에 맡기는 부분과 산업이죠. 그 다음에 공공 부분, 정부 기관 중심으로 또 대구시 기관 중심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요즘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써야 되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한때 좀 시도되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이제 종합 고용 정책이 없었다는 점. 앞으로 시장님께서 올해는 좀 이걸 반드시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2012년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김범일 시장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변중앙시장 상인 윤병식입니다. 예. 대구시에서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 지원으로 문화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그 대구시에서도 여러 여성단체와 각 아파트 분야에 자매기란도 맺어주시고 상품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상인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교육도 받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시장님, 사람들이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전통시장 활성화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난 한 해도 우리 이 시의 경우에 한 18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또 경영혁신 이런 데 참 다양하게 하고, 또 자매결혼도 한 130여 군데 이렇게 자매결혼을 해서 아파트 분야라든지 또 기업들하고 이렇게 자매결혼도 하고, 또 상품권을 지난해 한 60억 가까이
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한번 사면은 안 가던 분이 가시게 되니까 새로운 고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 대구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재래시장 보기 이래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잘한 데가 있고 또 다수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고민을 해보니까 첫째는 대형마트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대형마트라든지 또 SSM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설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인 여러분들의 정말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가 아무리 도와도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그 소비자 여러분들 취향이 대형마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마트 억제하고 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시책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130여 개 전통시장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부터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넘치고 또 쌉니다. 물가가 품질도 좋고 이런 좀 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자녀 설득시키가 자녀한테 맡기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자구 노력을 해서 이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 재래시장에도 좀 인정과 또 경기가 좀 돌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진오입니다. 대구 시내 7개 구청의 복지 예산이 올해 300억이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복지 현장에 지원금도 줄고 프로그램도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복지 예산이 해마다 제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구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매칭이 조금 구군의 복지 예산이 1조 600억이고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600억 중에 300억이 매칭이 안 돼서 빠져 있어요. 요거는 추경할 때 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의 복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고동락을 기조로 해서 우선 지금 복지 제도가 지난 몇 년 동안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제도를 좀 정비를 하고 전달이 꼭 필요한 곳에 잘 되도록 하는데 우선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공무원을 금년에 130명 늘립니다. 다른 공무원 다 줄어드는데 복지 공무원 늘립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을 저부터 시작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제도에서 소외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 이건 제도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수십억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회 안전망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시에서 좀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 한 분 있으면은 정말 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좀 치매에 대해서 시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맞춤형 방문 그 요원을 그 치매 환자가 있는데 보냅니다. 보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주간 보고소를 한 15개 정도 개설해서 치매 환자가 있으면 맞벌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른을 맡겨놓고 직장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치매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초기에 의심 나는 분들 혼자 병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가서 검진도 받고 처방도 받고 또 대책도 안내받는 그런 치매 쪽에 좀 집중을 해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원래 막 경제가 막 쭉 잘 되면 좋습니다만은 또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이런 경우에도 한 분의 시민도 탈락되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 예.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서구 평리동에서 7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지현입니다. 시장님,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너무 힘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모두 맡겨야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이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거의 어린이집 다니는 거는 거의 공짜로 다니고 있고 또 더 다양한 혜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을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더 크게 되면 또 더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데요. 대구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좀 이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없는지 시장님 너무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아기는 놓으면은 나라가 키운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현재로 5세까지는 보육료가 이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보내게 되면은 시설에 보내게 되면은 시설비를 주고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은 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7세는 지금 좀 빠지네요. 아직까지 7세까지는 안 가고 지금 5세까지 갔습니다. 또 금년에는 그 예방접종도 지금 보건소 가면 무료고 개인병원에 가면 15,000원을 내는데 원래부터는 5,0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것도 뭐 언젠가는 또 5,000원도 또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미래의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이 대폭 확대돼 가겠습니다만은 7세 이상은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한 적이 없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교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교육 문제를 논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잘 키우시다가 보면은 또 이 육아 또 어린이 정책이 또 계속 확대될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자녀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시장님께 직접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시 재정 자립도가 48.6%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구시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구시의 이 살림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요. 또 이 복지 분야 등 주민 수건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우선 대구시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떨어졌냐? 예산은 뭐 전국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늘어났는데 지방세가 대구 경제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세의 대종은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관련세입니다. 근데 지난 한 4, 5년간 대구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수가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그저 막 예년 수준이거나 하고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반면에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세는 연 한 4% 정도 증가됐고 국비는 한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은 연평균 한 10% 가까이 이렇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국비를 적게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할 일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국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고 아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릴 겁니다. 이 부동산 관련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우선 첫째 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좀 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